미국 국방부와 주요 방산 기업이 모인 회의실, 중대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한 남성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세대 무기 체계 도입과 군 의료 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기술력이 비교되었지만 확신을 갖고 선택할 만한 대안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침묵을 깨고 한 인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이클 앤더슨 미 국방부 군수 조달 담당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문득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는 왜 한국을 떠올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회의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15년째 근무하며 각국의 방산 기술을 검토하고 조달을 담당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진보된 무기 시스템과 전장 지원 기술이며 특히 나토 국가들과 동맹국 간의 기술 협력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 졸업 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차례 복무했고 그 경험을 통해 현대전에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히 전장에서의 의료 지원 시스템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군 경력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상자 후송 과정에서의 지연과 통신 문제였습니다. 당시 많은 동료들이 적시에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영구적인 장애를 얻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이 문제는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보다 효율적인 전장 의료 시스템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의 기술을 검토해 왔습니다. 최근 동맹국과의 협력을 논의하던 중 저는 한국의 방산 및 의료 기술이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바로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 한국을 언급한 이유였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한국의 방산 기술과 의료 체계를 주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지만 방산 분야에서 선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유럽이나 이스라엘처럼 오랫동안 무기 개발에 집중한 나라들이 더 강세라고 여겼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은 주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일부 개량하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술 이전 또는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부르는 방식의 협력이죠. 물론 K 전차나 일부 해군 함정 같은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케이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는 한국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정보 수집 차원에서 방문했지만 전시회를 둘러보는 동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드론, AI 기반 전투체계, 최첨단 방어 시스템 등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 무기 체계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드론 체계입니다. 단순한 정찰용 드론이 아니라 군집 비행이 가능한 소엄 드론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 비행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위협을 식별한 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드론 시스템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특히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서의 통합성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와 전투 플랫폼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휘관에게 최적의 결정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주로 대규모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한국의 시스템은 소규모 전술 단위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였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고 KF-21 전투기는 동남아와 남미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이며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등 10개국 이상에서 운용 중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호주처럼 미국과의 방산, 협력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국가들이
한국의 자주포를 선택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 성능에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68발의 발사 속도, 그리고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화기 통제 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K9이 단순한 화포가 아니라 통합 화력 체계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K10 탄약 운반 차량,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작전한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 역시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던 전투기 시장에 도전하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F-35, 러시아의 Su-17, 중국의 J-20 등 5세대 전투기가 주목받고 있지만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서 비용 대비 성능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F-21은 스텔스 기능, 초음속 순항 능력, 그리고 최신 전자 장비와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실전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제작 및 유지 보수 비용이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첨단 공군력을 갖추고자 하지만 예산 제약이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산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통합 작전 개념을 무기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있었어요. 방위산업 전문가로서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육해공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휘관이 통합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합동 전 영역, 작전 JADO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통합적 접근은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군 의료 시스템에도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처음 본 AI 기반 원격 의료 시스템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에서 부상자 발생 시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AI가 부상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 현장의 의무병에게 전문의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료 시스템이 실제 작전에서도 효과적일까? 저는 이후 한국군이 진행한 실제 훈련과 해외 파병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군은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군 의료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레바논과 남수단에서의 UN 평화유지군 활동 중 한국군 의료진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 성과는 UN으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방산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글로벌 방산기술의 리더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을 떠올리지만 한국은 이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특히 일부 분야에서는 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방산과 군 의료 기술이 미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몇 달 뒤 또 한 번의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미군과 동맹국 간의 합동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다국적 군 간의 협력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작전 개념과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과 주요 동맹국들, 그리고 한국도 참여했습니다. 한국군도 의료 지원 부대로 참가했는데 솔직히 저는 단순한 보조 역할일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브리핑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이 이번 훈련에서 첨단 전장 의료 시스템을 시연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시회에서 봤던 그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 훈련의 시나리오는 다중 위협 환경에서의 대테러 작전이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특수부대가
테러 용의자들이 점거한 건물을 탈환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임무였죠. 각국 부대는 자국의 장비와 전술을 활용해 임무를 수행했고 한국은 주로 의료 지원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 중 한 미군 병사가 조준 오류로 인해 자신의 발목을 관통하는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런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당시 우리는 실제 전투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의료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때 한국군의 의료 지원 시스템이 증가를 발휘했습니다. 사고 직후 부상자의 생체 신호가 자동으로 전송되었고 현장과 의료지원본부 사이에 실시간 영상통신이 연결되었습니다. 한국군 의무병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AR 글래스를 착용한 채 본부의 전문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웨어러블 진단 장비였습니다. 이 장비는 부상 부위를 스캔하여 정확한 손상 상태를 분석하고 3D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원격지의 의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의사는 이 이미지를 통해 혈관과 신경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현장 의무병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상자는 불과 15분 만에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화되었으며 헬기로 후송되기 전까지 생체 신호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후송 과정에서도 원격 의료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고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병원 의료진이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수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웠던 점은 시간과 정확성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군 의료 체계에서는 부상자 발생부터 전문적인 치료 시작까지 보통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골든 아워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시켰고 이는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원격 지원을 통해 현장 의무병이 전문 의사 수준의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의료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 이후 저는 한국군 의료팀의 책임자인 김태준 소령을 직접 만나 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김소령이 설명했습니다. 부상자의 생체 신호, 진단 이미지, 그리고 과거 의료 기록을 AI가 분석하여 최적의 치료 방안을 제시하죠. 또한 AR 기술을 통해 현장 의무병이 전문의의 지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시스템의 확장성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 명의 전문의가 여러 현장 의무병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김소령은 또한 이 시스템이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레바논과 남수단에서의 평화유지 활동 중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원격 의료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령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이 시스템의 개발, 배경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한국군 의료연구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소에서 저는 개발팀의 책임자인 박지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2010년대 초반부터 군 의료 혁신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존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AI와 AR 기술을 접목하여 더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박 박사는 화면을 켜고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둘째는 진단 지원 시스템으로 AI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상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 옵션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원격 지원 시스템으로 AR 기술을 활용해 현장 의무병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진단 시스템의 정확도였습니다.
우리 AI는 수십만 건의 의료 사례를 학습했고 특히 전투 중 발생하는 부상 유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단 정확도는 전문의와 비교해 92%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의료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술 상황과의 통합도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작전 수행 중에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박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적의 전자기 간섭이나 통신, 차단 상황에서도 제한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혁신 외에도 한국군은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무병들에게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 의사들도 원격 의료 지원에 특화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정밀한 기술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군 의료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죠. 저 역시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의 방산과 의료 기술이 단순히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 이후 미군 내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특수작전 사령부 SOCOM에서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죠. 저는 귀국 후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출했고 그 결과 한국과의 의료 기술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수준의 방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한 저는 방산 및 의료기술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루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방산 생태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이곳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연구 기관으로 1970년대부터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서진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한국의 방산 기술 개발에 참여해온 베테랑 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제한된 국방 예산, 그리고 초기에는 기술적 열세까지.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서 박사는 한국 방산 발전의 주요 단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만 7,080년대는 주로 역설계와 라이센스 생산 시기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개량하는 데 집중했죠. 1990년 2000년대에는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K9 자주포나 KTL 훈련기와 같은 자체 무기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며 혁신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민군 기술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의 강점 중 하나는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비교적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첨단 기술이 방산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되고 반대로 국방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 산업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태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역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드론, AI, 가상현실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국방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한화디펜스, LI지넥스원 등 주요 방산 기업들도 방문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한국 방산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수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한화디펜스의 김영수 부사장은
한국 방산 수출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국의 요구에 맞춰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는 단순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인 구축과 기술 이전, 정비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LIG넥스원의 박민철 연구소장은 미래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AI 기반 자율 무기 시스템, 우주 방위 기술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전장에서는 정보 우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국방부의 국제협력국을 방문하여 이수진 국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국방협력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국가들과의 방산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호주 등 다양한 지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곳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차 한국 방산기술의 성공 비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역량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에서 비롯된 혁신 의지와 효율성 추구, 그리고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이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국방과학연구소의 서진호 박사에게 저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방산 및 의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서 박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늘 생존을 고민해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고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미래의 전장 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세계 군사 기술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회의에 참석했고 한국의 기술들이 미국과 연합군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기술을 도입하는 일방적인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특히 AI 기반 의료 지원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 작전 개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한국군이 실제 전장에서 생명을 구했던 사례와 제가 직접 경험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듣고 나자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 간의 차세대 군사기술 공동개발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었고 저는 그 태스크포스의 미국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특히 원격 의료 시스템,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체계, 네트워크 중심 작전 개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와 지금의 인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일 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은 무기 체계 자체보다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운용하는 시스템적 접근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 개념,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등은 모두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전장은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은 과거의 경험과 독특한 안보 환경,
그리고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한국과 함께 더 안전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